제 마음 안에는 문과, 이과 이런 구분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 마음만 회복할 수 있으면 무슨 전공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원래 이공기를 생각하고 제가 시를 가르칠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융복합이 시대다 해라. 그러면 공대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가장 도전적인 걸 해보자 생각한 거죠. 가장 너네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예를 들어 뭐 SF 소설과 공학 이건 너무 쉽고 친근하겠죠. 근데 가장 이질적인 걸로 충돌해 보자.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약속했어요. 너네들 아무것도 해갖고 올 거 없다. 영혼만 챙겨갖고 와라. 그럼 내가 2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시를 잊은 그대에게 오라 그랬는데 오신 분들은 다 시를 안 잊었으니까 왔을 거예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한데 지금 강의 제목을 제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시 이렇게 붙였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공대, 과학하고 뭐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 책을 읽어야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거예요. 인문대 책 읽었으면 그만이다. 그러지 마라. 너네가 읽은 책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실용적인 인문학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의 문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처음 만나서 강의를 한 걸 옮긴 게 지금 시를 잊은 그대에게 공대생의 가슴 울린 시강이 혹은 공대생의 가슴 울린 시강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냐면 제가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을 불러다가 키팅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의 유명한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아이패드 에어 광고 때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지만 듣기엔 꽤 멋진 말이었지만 아둥바둥 살아도 모자란 판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잊고 지냈다. 그땐 다들 청춘이었으니까. 허나 한 세월 살다 보면 제법 잘 살아왔다고 여겼던 오만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겸손도 문득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날이 오기 마련이다. 채울 틈조차 없이 살았던 내 삶의 헛헛한 빈틈들이 마냥 단단한 줄 알았던 내 삶의 성벽들을 간단히 무너뜨리는 그런 날. 그때가 되면 누구나 허우룩하게 묻곤 한다. 사는 게 뭐 이러냐고. 그래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잊혀지지가 않는 법. 잊은 줄 알았다가도 잊혔다 믿었다가도 그런 고요한 그리움들이 여민 가슴 틈새로 툭 터져나오고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깨치는 것이 순리라지만 그러기엔 우리 청춘이 너무 짧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뭐 어쩌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좀 다시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럼 학생들, 특히 공대생들이 학생들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를 멀게 느꼈을까?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이공계는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문학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모호하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분명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밤에 라면을 먹어요. 내일 아침 어떻게 될까요? 얼굴 부을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저 여인이 과연 나의 애인이 될지 아닐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10여 년을 20년을 같이 사는 아내조차도 여전히 확신을 주지 않아요. 인생은 살아도 모호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호하고 삶이라고 하는 건 모호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욕먹겠지만 저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죽어서 천국 갈 게 확실하다면 남은 여생을 막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옥 갈 게 확실하다면 막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갈 거라. 그런데 저는 제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너무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모호한 건 우리를 굉장히 성실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죠.
문학의 언어가 모호하다. 시어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모호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대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김소월을 듭니다. 자, 김소월의 시를 보게 되면 산에는 꽃이 피네, 갈보면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어디 피어있다고 되어 있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저만치는 몇 메타 몇 센치일까요? 정말 무궁하죠. 아마 또 이런 것 같아요. 꽃이 하나 피었는데 저쯤에 절벽 너머쯤에 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뻗자니 좀 짧아요. 돌아서자니 아쉬워요. 그게 저만치의 거리 아닐까요? 그래서 돌아서자니 너무너무 한이 맺히는 거 아닐까요? 한은 좀 그래야 한 맺히는 거지. 김소월은 나의 이상이 저만치 있다는 거예요. 뻗자니 모자라고 돌아서자니 안타까운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 거리가 저만치예요. 저만치만큼 저만치의 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어요. 그 저만치를 정확하게 3m 10이라고 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저만치가 어떤 거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시의 언어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하면서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진달래꽃 이해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이별의 정화이다. 벌써 입력된 대로 나오죠, 그죠? 이별의 정화이다. 또 뭐 헤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사막 공덕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헤어지는 사람한테 잘해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요. 꼭 헤어졌는데 악다구니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웬만하면 꽃 뿌려줘요. 부모님이 반대에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곤해 줄 거예요. 제가 직장 후져서 가실 때에도 제가 말없이 보내준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고 그럴 때마다 관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에 주목해 보셨어요? 오빠 우리 왜 헤어져? 너 보면 역겨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꼭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진달래꽃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가실 때 심지어 내가 역겨워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꽃을 뿌려주고 싶을 만큼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짱이다. 이런 노래라는 거죠. 이효령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꽃 뿌려줬어요. 꽃 뿌려줘놓고 사뿐히 지려밟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뿐히 밟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지려밟는 건 어떻게 밟는 거죠? 짓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뿐히 짓밟죠? 장난하니? 꽃 뿌려주고 밟아 마음대로 대신 사뿐히 짓밟아. 장난해? 어떻게 해야 사뿐히 짓밟아? 짓밟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그냥 무슨 또 역설 이러고 가르치고 나왔어요. 저는 도대체 사뿐히 짓밟을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를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멋진 해변이 나타나는데 그 한가운데 전면이 통유리로 된 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무슨 건물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회센터, 그지? 회센터 들어갈 그 집이고 그 집 이름은 보나마나 전망 좋은 집일 거야. 그 집인데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와, 어메이징.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주차장 가는 길에 보도블록 하나하나를 봤더니 거기에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미시스 베이커, 미스터 파커, 즉 그 도서관에 도네이션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도블록에 깔아놨더라고요. 그걸 이방인인 제가 감히 못 밟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뿐히 밟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보도블록도 사뿐히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뿐히 밟으려고 하는 순간 감 잡히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일상어는 분명하다. 문학어는 모호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상어가 오히려 뭉툭하고 문학어가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시인이 될 때는 어떤 때라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에 빠질 때 누구나 시인이 될 때. 왜 그렇죠? 저것들이 사랑을 해. 저것들도 사랑해.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건 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얼마나 고유한데 이걸 사랑이라고 싸잡아 말하냐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랑 비슷한 건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싸잡아 말하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싸잡아 인간이라고 부를 때 제가 받는 상처를 생각해 보시면 난 너무 소중한데 내가 왜 인간이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재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서 소중한 이름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인들은 부는 바람, 바람이란 단어가 마땅치 않아요. 오늘 부는 바람은 각별해요. 오늘 외로움, 아니야 오늘 내가 느끼는 외로움은 각별해요. 이걸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외로움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 외로움에 대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있는 언어를 갖고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려고 고투하는 거예요.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자기 이름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 편의 시란 말이에요. 그게 영화에 보면 키팅 선생이 너네들도 한 편의 시란다. 너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네들 어떤 시가 될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살아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시를 쓰고 있나. 만약 여러분 한 편의 인생이 시라면 과연 이 시를 읽고 어느 누가 감동받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나중에 내 인생이 한 편의 시라면. 왜냐하면 세상은 나처럼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한 사람이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들이 사랑할 때 나가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난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문학이 모호한 건 맞지만 문학이 모호해서 과학이랑 양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더 위대한 과학, 더 위대한 공학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모호함의 세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문화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말이에요. 좀 쉽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시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인은 낯설게 본다고 하잖아요. 낯설게 본다는 게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 어렸을 때의 시각을 회복하는 걸 거예요. 전파경록에서 아이가 이번엔 A는 B다를 바꿨어요. B만 얘기해줘요. 그럼 A는 뭐지? 라고 생각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유랑 마찬가지예요. 일종. 내가 그랬어요.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뭘까요? 정답은 만세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 마치 19절을 읽고 내 마음 호수구나 하는 것처럼. 엄마 앞에 오면 엄마가 막 손을 흔들어요. 회전목.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 근데 어떤 건 굉장히 철학적인 것도 있어요. 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정.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있어요. 씨앗. 저는 저 마지막 걸 듣고선 빅뱅 이론은 이론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씨앗이 저 나무와 숲을 만들어 생각하면 우주 빅뱅, 야, 일도 아니다. 나도 정적을 할 때 요만하게 좀 이만해졌는데 그 일도 아니다. 역시 어린아이는 시인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문학적인 발상과 표현은 문학을 신비화시키지 말고도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을 근접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비행기 찾았더니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SAS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이 뭐 나오잖아요. 요만한 봉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라고 써 있었어요. 많이 어려우시죠? 다시요. The color of snow, 눈의 색깔. The taste of tears, 눈물의 맛. 무슨 봉지였을까요? 소금 봉지. 그럴 때 솔트라고 쓰지. 내 이런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드라는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요?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 진짜 그러지. 그게 푸른 하늘이 아니란 말이야.
그날은 좀 모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프로라인을 보고 싶다라고 환치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학입니다. 좋아해야 알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알아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아마추어리즘이 좀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케이블 TV 보세요. 바둑 TV 도대체 누가 볼까요? 저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할까? 왜 묘수풀인 왜 봐요? 자기가 좋으면 더 어려운 걸 막 나가는 거예요. 낚시 TV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1시간 동안 어느 날은 한 마리도 안 물어. 그럼 1시간 끝나고 오늘은 안 뭅니다.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린 그걸 왜 보냐? 그럼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있다고요. 팽팽한 신경전을 느꼈다. 그럼 너네들은 9회 말까지 야구 0대0을 왜 보내? 좋으면은 고기 안 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더러 컴퓨터 게임 한다라고 비난하지만 교육이 컴퓨터 게임만큼만 다가설 수 있으면 교육의 고민은 줄어들어요. 쉬운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스테이지 1을 깨요. 그리고선 스스로 더 높은 스테이지 2를 향해 가요. 밤잠도 줄여가면서 스테이지 3로 가요. 교육식으로 말하면 미분이 끝나자마자 적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좋아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막 스스로 가는 것. 그게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아마추어는 만들어 놓지 않고 바로 메시 축구를 하면서 너무 못한다. 너는 그 축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메시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를 잊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의 아마추어들을 많이 만드는 거. 그럼 아마추어가 많이 만들어지면 축구로 비하면 유소년 축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프로 K리가 잘 되고 그럼 국대가 잘하고 우리나라도 메시가 나오는 거겠죠. 시도 우리 인문학도 그런 아마추어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 훌륭한 조기 시 모임도 만들고 그러다 그 중에서 국대급 시인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